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보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은 히로입니다. 예, 히로님, 오늘은 저희가 49번째 에피소드 시간이고요. 그쵸? 네, 네. 49번째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50번째로 돌아오게 될 건데요. 50번째에는 저희가 이제 뭐 1주년 기념으로 예, 좀 질문을 받아서 질문에 좀 답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로도 한번 방송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49번째는 지난번 이제 3부작에 이어서 그 사이토 이토리의 책은 끝내고, 이번 이제 화부터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 네,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분량이 네. 상당히 많아요. 그쵸? 네, 두꺼워요. 두껍고 그 예, 전화번호부 아시죠? 예, 전화번호부가 살짝 연상이 되는 그런 두께를 갖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 한 385쪽, 385쪽이나 되는 예,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량이 그래서 많기 이제 때문에 네, 네, 저희가 한 5부작으로 끝낼지 뭐 이제 읽어 나가면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예, 오늘은 좀 가볍게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오버뷰도 하고 작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을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에크하르트 톨레 히로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이 책을 이제 좀 접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에크하르트 네. 톨레가 전하는 메시지라든지. 매우 초반에만 지금 읽었을 때는요, 저희가 지난번 마이크 싱어 책들,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영혼들을 좀 다루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 책에서 얘기하는 좀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 부분을 보면서 다른 이분이 예.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이분이 영성 지도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영성 지도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또 얘기하는 부분이 관찰자의 시점 혹은 나를 지켜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네, 초반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되게 음. 많은 공감이랑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마이클 싱어분이 얘기하신 거랑 또 어떤 것이 또 이제 다른 포인트로 다가올지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마이클 싱어와 에크하르트 톨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저자의 소개 보면요. 이제 영성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마 처음 접하시는 저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잘 아는 저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여기 소개에 보면은 어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비교를 하는 대상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실 법한 달라이라마라든지 네. 틱낙한과 함께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성에 네. 지금 현존하는 영성의 대표적인 어떤 교사, 지도자라고 하긴 그렇고 교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내용에 깊이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역시 이러한 좀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왜 그런 거 네.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들도 작곡가들도 정말 어려울 때 그 곡이 나오고 정말 이제 뭐 편안해지거나 굉장히 삶이 윤택해지면 오히려 곡이 더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네. 에크하르트 톨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여기 책에 써 있는 대로 불우한 어린 시절 역시나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불우한 어린 시절에서 시작된 극심한 우울증과 몇 번의 자살 시도 끝에 이제 마침내 존재의 고통을 안겨주는 허구의 자아를 벗어던지고 깨달음으로 얻었 이제 다시 태어났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제 네. 나오는데요. 네. 음, 이게 재밌는 부분이 그러면 이제 그 변화의 순간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16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춘기 시절부터 지속된 오랜 우울증과 심리적 방황으로 종종 충동까지 느끼던 톨레는 꽤 늦은 나이입니다. 29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중요한 내적 네.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 내적 변화가 어떤 것인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 톨레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 부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네,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우울증으로 괴로워했다고 톨레는 고백해요. 그리고 삶의 깊은 회의와 공허를 느낀과 동시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과는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음, 외치는 스스로를 발견했는데 네, 그 순간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죠. 나 자신과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나는 누구인가? 지금 네, 나 자신과 나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고 했는데 그 나는 누구인가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라는 나가 있고 그거랑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예, 요 부분을 이제 어, 깨달음, 이 부분 이제 네, 느낌으로써 알아차림으로써 의문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가 진짜고 다른 하나는 가짜인가라는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제 네, 지금의 톨레가 이제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언제나 이러한 순간들이 모든 깨달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는 예전에 이제 공원을 걷다가 두 남자의 깨달음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어린 강아지가 산책하는 걸 보고 저것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아와도 같구나. 그리고 어린 강아지 막 뛰어노는 것처럼 그걸 우리는 지켜보는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있구나. 그것이 진정한 네, 우리구나라고 이제 느낀 것처럼 다 이런 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털레에도 역시 이런 부분이 있었다. 네, 라는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면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공원에서 산책하시면서 강아지를 보면서 자아와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 번쯤은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 네, 원동력을 갖고 있는 게 난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켜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재밌게도 이 에크하르트 톨레 분이 이 가짜는 누구일까라는 그 순간에 아무래도 이 내 마음이라는 이 월세방에 그 룸메이트를 좀 찾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숨겨진 룸메이트를 좀 찾았다. 그게 바로 좀 음, 의식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연이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항상 되게 힘든 그런 이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그저 평화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커튼 사이로 부서지는 투명한 햇살과 음, 아침을 알리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임, 그리고 시간이 정지한 듯 했고, 그리고 모든 질문이 사라졌다. 평화로움만이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네, 나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대한 감각, 혹은 단지 관찰하고 지켜보는 존재만 있었다. 네, 지금 이 관찰하고 지켜보는 존재만 있었다. 이 말을 빼면은 저희가 평소에서 어, 어, 경험과 되게 부합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가 좀 네,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멈춘 그렇죠. 것 같고, 음, 모든 게 평화롭고, 네, 뭐, 하늘도 지저귀는 새도 모든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 남녀 간의 사랑에 깊게 빠졌을 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분은 이제 단지 관찰하고 지켜보는 존재만이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 체증조차도 평화롭게 음, 느껴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가 지난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에서도 음, 지켜보는 눈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갖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지켜보고 놓아버리기만 한다면은 음, 평화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에크하르트 톨레 이 영성가도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초반 부분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에카르트 톨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 두 남자의 깨달음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은 저희 그 단톡방에 계시죠. 그분은 이제 이 책을 읽고 어, 눈물이 날 정도의 감정을 느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깊은 내용이다. 그리고 그 깊은
우리의 깊은 그 바다로 치면은 심해 그 깊은 곳에 물고기가 이제 심해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해 물고기를 딱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기대를 해보면서 네, 계속해서 좀 히로님과 제가 좀 재미있는 부분들,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 느낀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네.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 깨어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요즘에는 뭐 사실 종교적인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영적 깨어남에 대해서 톨레가 이렇게 정의를 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흥미로워요. 영적 깨어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진화의 필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네. 이제 선택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필수도 아니고 이제 제가 재미있어 한 표현은 진화의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인간이 진화를 하는 데에서 영적 깨어남이 필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파충류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면 탈피를 해야 되는 것처럼 뭐 랍스타도 그렇죠. 랍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탈피와 비슷한 걸 하는 것처럼 인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파충류가 탈피하듯이 그렇게 성장을 하려면은 이렇게 그렇게 진화를 하려면은 그 과정에서 파충류가 탈피 이꼴 인간에게는 영적 깨어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여기서 네. 톨레가 어, 이거는 네. 진화의 필수다라고까지 이렇게 네. 정의를 하는 것이 좀 재미있고요. 거기 이어서 이제 보면은 그러면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깨어나면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인간 의식의 목표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꿈에서 깨어날 때 이 에고가 창조한 삶의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고가 창조한 지금 현실의 삶의 드라마는 막을 내리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삶이 다시 등장한다. 그러니까 막을 내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 깨어남이 경험을 하면요. 그리고 톨레의 모든 작업은 바로 이 깨어남을 위해 우리의 의식을 문을 두드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깨어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의식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된다. 그리고 톨레가 하는 작업이 이러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디서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표현이에요. 예, 진화의 필수다. 영적 깨어남이 상당히 재미있는 네. 표현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지금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 람타라는 책을 네. 제가 녹음을 하고 왔는데요. 네. 지금 오디오북으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 근데 이제 그 람타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음. 진화를 하려면은 영적 진화를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몸의 진화가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람타를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거라 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방금 좋습니다. 이제 에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 에고에 대해서 되게 깔끔하게 시원하게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 첫 19페이지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에고라는 것은 상황에서 나를 말하고 싶어 하는 우리 안의 존재이다. 그러니까 에고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못한다. 무엇인가에 자신을 동일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음. 여기까지 일단은 얘기를 드리면서 네, 바로 이 에고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멋진 차가 있어요. 근데 그냥 멋진 차가 그냥 저기서 저기까지 지나가는 걸 보고 갖고 싶다. 이건 에고가 아니죠. 그리고 저 멋진 차가 있네. 이것도 에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차를 내가 소유를 해서 내가 멋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거는 에고죠. 나랑 동일시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소유를 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 혹은 내가 소유를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에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네, 여기 나오죠. 네. 지위나 명예, 그리고 신앙, 고급 브랜드의 상품, 외모 등등. 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과 동일화되든 에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네. 뭐,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물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취하면 취할수록 더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가진다 한들, 뭐죠? 그 밑 빠진 독에 뭐물 붓는 예. 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 사회에서는 아무리 물질을 부어도 그것이 만족할 수 없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영적인 진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이렇게
증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규정 짓는 것을 중단하라. 네,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네, 판단을 멈추고 음, 그리고 뭐 나무를 나무로만 바라보라. 네, 이런 얘기랑 되게 네, 부합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죽지 않는다. 네, 오히려 살아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여기서 당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는 되게 시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음, 당신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바쁘게 살면서 이 에고를 붙잡고 안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당신은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괜찮아라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 네, 해보아라. 한 번쯤 네, 해보면은 네, 오히려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죽지 않으니까요. 한 번쯤 네, 하시고 싶은 일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보다 뭐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을까 싶어요. 예,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일이 하나 안 된다. 어떤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 안 된다. 승진을 해야 돼. 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네, 그런 것들을 결국 깨닫고 넘어가려면은 이 마음의 챙김,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종교가 되었든 영성이 되었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행복, 왜 승진을 하고 싶은가?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2페이지에 톨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에 대한 책임을 보통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뭐 네가 한 일에 대한 책임, 너의 직업에 대한 책임, 뭐 가장으로서의 책임, 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뭐그 책임은 성인이 되면 사실은 여러 파트의 나의 책임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네,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책임을 톨레가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여기 22페이지에 자신의 행복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라고 이 책은 말한다. 자신의 행복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 이거는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자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삶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삶에서 내 의식 상태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 의식 상태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직업, 어떤 일, 프로젝트, 가족 구성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장,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이 의식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아마 쉽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 톨레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그것은 삶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그럼 바꿔 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가령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의식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또 반대로 내가 굉장히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무조건 의식 상태에 따라오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의식 네, 상태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라고는 삶에서 별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톨레의 이 간단한 한 줄 말이 참 많은 것을 네,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맞습니다. 네. 의식 상태에 한번 책임을 져보세요. 네. 의식 상태의 책임을 져라. 되게 많은 울림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이제 그 많은 책들도 그렇고, 저는 에너지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의식은 에너지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책임을 진다면은, 우리가 의식을 먼저 함으로써 창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삶에 살아가면서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갈 때, 그 의식이라는 것을 내가 열쇠를 쥐고 있어야지 내가 현실을 창조하듯이 그 의식이라는 것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먼저 출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22쪽의 같은 페이지에 우리는 자신의 의식 상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깨어있는 의식을 선택할 때 개인의 삶의 변화할 뿐만 아니라 지구 행성에서 반복되고 있는 갈등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의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의식 상태에 대한 책임.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에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못 드린 것 네, 같은데 에고는 한 번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에고는 비교를 먹고 산다. 네. 그리고 에고의 가장 큰 병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과거나 미래에서 찾고 음,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는 것이다. 음, 네, 남루하기 그지없는 이 에고를 내려놓는데 몇 생이 더 필요한가? 네, 이렇게 음, 비꼬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짜놓고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미래를 위해서 사는 거가 참 좋은데 그 순간에 현재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음, 일깨워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핸드폰에 항상 한 5년 전부터 그 바탕화면에 그 지금을 살아라 라는 그 문구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이 현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살라 지금의 이 상황을 살지 않고 다른 생각에 막 몰두가 되어 있거나 어떤 뭐 두려움 아니면 걱정 아니면 미래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거나 그럴 때 좀 일깨워주는 저는 문구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지금 이 현재를 지금 현 지금 이 상황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음, 그러려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것이 또한 에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또 한 번 더 이렇게 헤즈업 되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음, 같아요. 네, 좋습니다. 미래와 과거,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형 이상학자인 네빌 고다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 결국 미래고 과거이고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를 사는 것이 미래를 사는 것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그 미래를 위해서 자꾸 현실의 행복을 보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최근 아니지만은 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한 책의 저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연봉이 5억이 되면 뭐가 다를 줄 알았다.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베스트셀러가 되면 뭐가 다를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보니까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행복을 보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역시 그 과거와 미래, 방금 얘기한 시로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 다 일맥상통한 얘기고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하면 좀 달라지겠지. 그때 되면 뭐가 좀 달라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 네, 개인적으로는 뭐 책을 내면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책을 내면은 뭔가 달라지겠지. 뭐 그리고 이제 책을 냈으니까 이제 인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세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뭐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가로서 뭐 매출을 얼마를 달성하면 달라지겠지. 그리고 뭐 리뷰, 뭐 제품에 대한 리뷰가 뭐 예를 들어서 1,000개면 달라지겠지. 항상 우리는 무언가가 하면은 점점점 하면 조건문이죠. 뭐뭐 하면 네, 달라지겠지라고 하는데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달라진 건 없고요. 그렇다면은 네, 그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방금 히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를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현재를 사는 거가 그 현재를 그냥 살면 안 되고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네. 즐기는 게 뭐 말 이렇게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막 그런 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순간에 그 매 순간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한테.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일을 할 때 이것이 앞으로 내가 미래에
그러니까 이제 이 미래랑도 되게 이제 부합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이것을 즐기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이 증진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음, 미래에도 계속해서 즐기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거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하려면은 또 다시 나를 또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보물도 알아야지 그것이 또 가능하다고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 책을 보통 이런 영성 서적들은요. 저는 항상 그 저자도 잘 보지만은 이 저자가 쓴 책을 이 한국 분들한테 끄집어서 올려주는 그냥 번역을 네, 해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을 또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은 영성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책들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어로 볼 수 있게끔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령 네, 뭐 그 네빌 고다드 책 같은 경우에도 이상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33개의 계단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이제 이 출판사도 그냥 계속 이런 책들을 본인이 이제 뭐 네빌 고다드도 그렇고 모준다 왕국의 비밀도 그렇고 뭐 그런 책들을 이제 네. 읽고 좋은 내용이니까 이제 자기가 느꼈을 때 좋은 내용이니까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해주는데 이 책 네, 같은 좋은 경우에는 책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류시화 씨예요. 혹시 류시화 씨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듣는 분입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류시아 씨를 시인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어렸을 네, 때 그 작품 중에서 그 작품이 있거든요.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는 시집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시집으로 제가 이분을 알았는데, 네, 이, 전 너무 뜻밖인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류시화 씨가 이걸 옮겼다라니, 이게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이 옹기니에 대해서, 류시화 시인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네, 그렇게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근데 1983년에 활동을 이제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 본명을 버리고 류시화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네, 명상서적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돼요. 이 네, 1983년에 모든 활동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88년부터 미국과 인도 등지의 명상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인도 음, 여행을 주로 하면서 명상가를 자처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네, 인도 대표 명상가인 라즈니시의 주요 서적들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1년에 약 어, 100권의 명상 서적을 원서로 읽는 독서 강의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나오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16년 동안 겨울이 오면 인도를 방문하는 여행가이다. 이렇게 되는 음, 게 너무 의문, 네, 그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류시아라는 분이 어렸을 때 그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그 시인으로서만 알고 있었지 이분이 이렇게 번역가로서 일을 한다는 건 몰랐는데 어, 네. 어쨌건 그 예, 이름을 그러니까 바꿨다는 거가 되게 방금 저희 에크하르트 톨레 예, 와 되게 같지 않습니까? 그 원래는 이제 에크하르트라는 성이라는 게 중세 독일 철학가의 이 이름이었대요. 근데 예, 원래는 이 지금 이 저자의 이름이 그 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분을 예, 너무 동경한 나머지 그 예,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데 네, 예, 같은 지금 옮긴 분도 그렇고 저자도 그렇고 이름을 다 개명을 하셨습니다. 네. 예. 참 재미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보면은 뭐 2008년도에 이거를 사실은 새로운 지구 원래 원서 제목은 새로운 지구인가 봐요.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출판사에서 나우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출간을 했는데 이제 네. 절판을 시켰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 부족했다. 자기 아, 번역이라든지 네네. 책의 제목도 네.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이거를 제대로 번역을 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나오기까지 5년이 걸린 예, 네. 시간이 5년이 걸린 어떻게 보면 번역된 산전수전을 다 예, 겪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꺼운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이-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재미가 또 더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서적들은 네. 옹기니들도 보면은 그 보통은
깨달음을 뭔가 본인이 얻었기 때문에 이런 영성서적을 번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네.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은 또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좀 알아차림 뭐 그런 것들을 좀 네. 줬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히로님? 네, 일단 이 책은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음,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네, 바로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에서 벗어나 거짓된 나에 가려져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일, 그리고 음, 신과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 이 순간. 네, 신과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 이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네요. 네, 소름이 네, 돋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일, 그리고 그러한 일 없이는 행복은 불가능하다. 네. 음, 그리고 가장 위대한 예술은 나를 내려놓는 일이다. 주옥 야, 같은 말이 자꾸 나오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생각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생각보다 더 깊은 차원을 발견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곳에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있다. 야, 이거 되게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지금 체험하기 이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네, 있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는 그 양극성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있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얘기라서, 네, 네, 소름이 돋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 한계. 한계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항상 영성 서적들을 읽거나 자기계발 서적들을 읽으면은 우리들은 그 한계를 만나게 되죠. 예,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걸 항상 넘어야 되는 건데, 한계를 또 생각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1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갇힌 채 삶 전체를 보낸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의 삶이 내 생각과 감정 속에 갇힌 채 삶 전체를 보낸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이 우리 모두는 감옥 속으로 태어난다. 음, 이 감옥은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그 다음에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들, 조건, 지어진 그것들이 삶의 진정한 실체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감옥이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라고 톨레는 단언한다. 이 단언한다. 문장에 네. 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감정 속에 갇힌 채 삶 전체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이겠죠. 내가 이걸 할 수 없다. 네. 내가 그쵸. 이런 걸 네. 할 수 없을 거다. 내가 내 환경에서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나는 이게 너무 부족해. 나는 어렸을 때 너무 불우하게 자랐어. 나는 지금 환경이 부자가 아니야. 나는 해외에 나갈 수 없어. 뭐 여러 가지 나는 뭐뭐 할 수 없어가 뭐 적으면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삶, 그런 생각 속에 갇히는데 톨레가 얘기하는 게 그게 감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음, 이제 또 여기 나와요. 감옥 속에서 감옥이면 태어난다. 예. 네. 우리는 그 감옥 속에서 태어난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그럼 감옥이란 뭐냐? 감옥이 또 실제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또 얘기가 나온 게 꿈꾸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꿈꾸는 중, 음,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다. 이 감옥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꿈꾸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꿈이다라는 겁니다. 약간 이 또 네. 매트릭스 같은 게 또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럼 이 감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내가 꿈을 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쵸?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도 조건 지어진 그것들의 삶의 진정한 실체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게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의 목적,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거는 꿈꾸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그것의 목적이 내가 실체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내 목적이 있다. 또 이제 매트릭스도 생각이 나죠. 함께. 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거기서 깨어나라라는 거죠. 내 네. 생각이 내가 아니다라고 톨레는 단언한다. 그래서 이 문장 속에 우리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어떤 영성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영화,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매트릭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에서 깨달음 얻어서 만든 작품들
이런 것들의 어떤 핵심적인 코어적인 내용이 이 문장에 딱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네.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싶네요.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네, 라고 톨레란을 단언한다. 이게 사실은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뭔 소리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 이거 못해. 이거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 이 에크하르트 톨레본이 이제 우울증으로서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네. 당시에 그 우울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말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우울증을 내가 우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가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다시 한번 또 드리면은 나는 이거를 하지 못해. 근데 그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 그 하지 못하는 거를 다시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군가, 그 알아차리는 것을 얘기하는 건 네, 무슨 말인지 잘 네.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 한 번씩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순간에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그랬었지라고 좀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미래에 있는 그랬었지 하고 있는 거랑 그리고 순간에 내가 그거에 완전 빠져서 몰두해 있는 내가 지금 합쳐지면 그 현재에서 내가 지금 그렇게 그랬었지 하고 있는 거 그거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음. 진짜 순수 우리의 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이 에크하르트 톨레 저자가 얘기하는 순수 너다, 나다, 음. 당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히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컴퓨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컴퓨터 네, 운영체제. 뭐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운영체제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운영체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가 시작되게 되면 윈도우의 시작 프로그램으로 예약된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켜지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우리의 어떤 명령과 상관없이 마치 윈도우의 명령과 상관없이 이 시작 예약된 프로그램들처럼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실행이 네. 되는 부팅이 막 거죠. 되죠. 예, 네, 그 부정적인 것도 부팅되고 긍정적인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 시작 프로그램이 뭐 20개 정도 되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 초컴퓨터 수준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막 천여 개가 네,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 비상적 프로그램, 성공의 그쵸? 법칙에서도 네,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렇지만 그 시작 프로그램들은 사실 윈도우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윈도우 자체는 아니고 윈도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거를 지켜보는 윈도우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거기서 더 나온다면은 이 운영체제 또한 이 컴퓨터 본연의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컴퓨터에서 결국 운영체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네, 매일매일 부팅할 때 우리에게 예약된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는데 그게 마치 윈도우에 예약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는 것처럼 시작 프로그램으로 등록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 것처럼 네, 그것은 내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행되는 거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 아, 이 프로그램이 실행됐구나. 그 알아차리는 거는 누구인가? 예, 그것이 결국 네. 진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이제 그 명상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명상을 하시다 보면요. 감정이 막 이제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들도 막 생기고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지켜보고 흘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그 주체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체가 바로 이 의식, 우리의 순수 의식이자 진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사실은 맨 초반에는 막 그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감정 또한 그뭐 생각에 의한 그런 감정들 같이 이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명상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지켜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켜보면서 그게 이제 지나가는 건데, 뭐, 네, 지나갈 때 우리가 그 감정과 같이 가지 않잖아요. 그 감정이 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이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각자 생각하시는 게 또 있을 것이고요. 또 정의를 또 각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재밌는 게 이 삶 속에 항상 자연의 형태로 그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자연의 형태로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네, 힌트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군가는 어떤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다른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 자연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다. 이건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각자 찾아내면 되는 거고, 내가 찾은 보물이 다른 사람들은 못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찾은 보물이 또 내가 못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것의 차이일 네, 수 있지만 사실 모두 보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누구는 뭐, 란타에서 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 란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당신이 아는 것만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당신이 경험한 것만이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네, 그 뭐 글, 뭐 영상으로 아무리 그걸 받아도 이 삶에서 내가 그거를 직접 체득화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삶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그 책을 읽고 가지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 삶에서 얻어내는 거, 체득화하는 거 음, 그게 다시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누구나 한번 경험을 해야 된다. 나는 언제 최초로 경험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네,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정확히 나이는 기억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네,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서 내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음, 보는 거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지, 이 내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런 네, 생각이 그렇죠. 들면서, 예, 거울에 비친 것밖에 못 본 맞아요. 거예요. 네. 내가 한 번쯤 나라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볼 수 없죠. 그럼 그것은 죽었을 때 가능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음, 이 내가 생각해서 움직이는 몸인데, 그러면 영혼이라는 게, 영이 만약 죽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과연?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다 이렇게 이동되는 거. 그럼 이거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면서 나랑 어쩌면 이 몸 분리된 개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요. 네, 그럼 어쩌면 이 나라는 사람은 내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뭐 적절한 대답은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네. 우리 누나한테도 물어보고 누나도 뭐 그냥 뭐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어렵죠. 네, 네, 철학자가 되려고 그렇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네, 제가 이제 뭐 철학자가 되려는 것 같다. 얘가 이제 뭐 그런 네, 얘기도 하고 뭐 어렸을 때 또 이제 교통체증이 있으면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면서 그랬던 것 네.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방송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네, 되게 그 순수한 탐구적인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어떤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변형이 되지 않고 때가 묻지 않는 그런 순수한 탐구 정신이 우리가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그런 그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네, 통해서 나를 알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어렸을 때부터 보편님은 이미 그거를 통해서 나에 대한 그 존재의 여부를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톨레의 책에 보면은 32페이지에 오늘 마지막 문장이 될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 당신의 의식 상태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 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오직 준비된 사람만 깨어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준비된 사람만 깨어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책을 통해서 깨어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깨어날 수는 없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이 책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다. 그럼 준비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 해봤던 사람, 혹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준비가 최소 미니멈으로 준비가 된 상태이지 않을까. 그 반대로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길 가는데 그냥 아무나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진자가 있고 지금 당신은 당신이 준비가 안 된 상태 사람한테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톨레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 의지 상태가 네. 변하지 않으면 또 준비된 사람이 네. 아니면 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보표님이 어렸을 때 가족한테 물어봤던 거랑 그냥 같은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 당시에 어 이런 책을 한 번쯤 또 만났으면은 또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음, 살짝 들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저희가 그 겐지스 강에 그만큼 원해야지 그 스승이 음, 제자를 이렇게 물에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스승이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죽을 만큼 예. 예. 문턱까지 가고 그만큼 너가 원해야지만 너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원한다면은 이 음, 책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음, 무엇이든 간에서도 그 예.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네, 저희가 음, 그냥 이 매 순간이 같지만 그 매 순간이 같지 않거든요. 그 순간순간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지켜보는 눈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지켜보는 눈을 뜨고 있다면은 매 순간을 예. 얻어갈 수 있어요. 정말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우리가 그 꼭 읽어야 될 베스트 도서, 뭐 어린이를 위한 도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보통 위인전, 전기, 네, 역사책 이런 것들이 꼭 있는데 그런 거 다 좋습니다만 좀 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요런 책들도 뭐 예를 들면 네, 마이클 싱어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스 레븐슨 책, 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카르트 톨레 책이라든지 네, 뭐그 외에 등등등등 어 네, 그런 책들도 같이 좀 추가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방금 히로님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집에는 이런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이런 책들을 읽었다라면은 어떤 새로운 답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가장 네, 좋은 책은 내가 질문이 있을 때 읽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질문이 네, 정말 많았을 때 이런 책을 읽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조금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그런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으면 좋으니까 그런 책들도 함께 좀 넣으면 어떨까? 너무 좀 네,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게 아닌 책이라면, 예, 그런 생각을 좀 네. 해봅니다. 네, 저희가 두 남자의 깨달음이 좀 이제 몸집이 커진다면은 네, 나중에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 영적 뭐 동화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번뜩 또 뜨기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 49번째 시간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책이 네,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마 이렇게 두껍죠. 네, 예, 잘 보이실지 오부작으로 모르겠지만, 네, 오부작으로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읽어 나가면서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읽으면은 아마 네, 더 많은 기대가 내용. 되는 책이에요. 네, 이런 예, 책이 사실은 이렇게 처음 아직 몇 페이지를 안 읽었을 때, 이 책 더 읽고 싶네라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책이라고 해야 될까? 소설책은 그런 게 많은데, 사실 예, 영성책은 이제 어렵게 그런 책이 예, 많은데, 이 책은 더 읽고 싶다라는 그런 여운을 남기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예. 많은 기대가 드는 책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청취자분들께도 많은 인사이트를 좀 더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인 것 같아서 좀 저는 네, 이렇게 이제 행복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또 이분이 또 요즘에도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유튜버이십니다. 195만 유튜버로서도 성공하셨네요. 195만의 유튜버이시면서 최근에 네. 또 올리시는데 또 조회수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유튜버로서도 성장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스갯소리 얘기했고요. 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계속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가지고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50화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마 50화는 라이브를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라이브로 해서 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뭐 네. 소통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그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아침 시간이라서 목요일 네, 아침은 이제 다들 바쁠 것 같아서요. 만약에 네, 이제 뭐 봐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을 조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보다도 저희가 이제 그 설문지를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더보기란에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설문지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라든지 뭐 피드백이라든지 아무거나 네, 그렇게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50화를 기념해서 한번 함께 라이브를 통해서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라이브는 아마 밤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에 하면 네, 일 끝나고 뭐 잠들기 전에 뭐 한두 시간 전에 한번 가볍게 참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네, 50발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미리 유튜브하고 공지를 올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미리 이제 네, 참여하실 분들은 준비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그냥 이제 혹시 목요일 9시 어떠신가요? 목요일 9시, 제가 이제 뉴욕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봐야겠죠.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이제 9일이네요. 9일. 히로님은 괜찮으신가요? 그 시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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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1주년 네, 라이브니까요. 기념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네, 이제 5월 9일 아침 8시인데, 음,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5월 9일 아침 8시. 예,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때로 그러면은 뭔가, 정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목요일 그러면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그리고 이제 네. 미국 시간으로 뉴욕 8시, 아침 예, 8시. 예, 아침 8시. 네. 때 한번 라이브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저희는 뭐 몇 분이 참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참석하시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제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질문 같은 걸 주신다면은 그 질문도 역시 함께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9번째 시간,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네, 에크하르트 톨레, 네. 저자, 유시와 옮김, 이 책에 네. 대해서 프리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고요. 49화는 이렇게 끝나고요. 저희가 또 50화, 앞자리수, 앞자리수가 이제 바뀌면서 네, 또 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네. 히로였고요. 네, 지금까지 보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